자, 네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는데 이 불일치를 알면서 하는 행위입니다. 알면서 하는 비진의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먼저 교재 151페이지에 진이 아닌 의사 표시,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먼저 여기 비진이 의사 표시는 비진이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 표시라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가 뭐가 되냐면 유효입니다. 다시 합니다. 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런데 이걸 갖다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효로 한다. 자, 여기서 먼저 진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비진위 의사표시, 이 진위가 뭐냐? 이 진위에 관해서 여러 차례 시험 문제가 올라왔는데요. 진위란 표의자는 뭐냐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표의자라 그러는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 이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진이라고 하지 않고 이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거꾸로 줘요.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를 뜻한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여러 번 줬으니까 X가 됩니다. 진이란 표의자의 생각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진리에 대한 정의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증여의 의사는 없습니다. 증여할 의사는 없는데 증여하겠다 의사 표시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1980년에 그 신군부에 의해서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이 서빙고 분실로 끌려갔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러다가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죽어나갈 바에는 국제그룹을 국가에 증여를 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국가에 증여할 마음은 없지만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죽어나갈 바에는 국가에 증여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럼 여기서 진위는 증여하고로도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진이죠. 그래서 증여할 의사는 없지만 국가에 증여하겠다는 의사 표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문은 국군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일어났고 그 판례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서빙고 분실에서 고문이 이루어졌고 그거를 국가에 증여한다 그래서 증여를 받는 것은 그 당시 재정경제부 담당과장이 나가서 받았는데 그 재정경제부의 담당과장은 상대방이 되겠죠. 상대방은 왜 양정모 회장이 국가에 증여하려고 하지?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때 당시는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모르니까 선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요. 무과실이 됩니다. 합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상선무가 됩니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상선무가 되면 이건 그대로 유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온 거는 그대로 유효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바꿔서 요 을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을을 상대방이라고 하고 이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악입니다. 자, 악이란 말은 뭐냐면 증여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받았어요.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악이란 말과 과실이란 말을 우리 말로 바꿔볼게요.
악이라고 하는 말은 알 수 있었다 또는 알았거나, 그래서 악이 알았거나 과실을 알 수 있었다. 자, 이걸 합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상알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상알수. 그러면 상알수가 되면 이 등기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와 있는 등기는 이게 지금 상할수에 해당돼 요거죠. 상할수 무효. 그래서 요 등기는 무효의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이 상선무가 돼서 여기는 지금 현재 이 등기는 유효의 등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유효의 등기로서 매매를 받아왔어요.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매매로 제3자 이 병에게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 이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면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는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3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주 물어보는 게 이건데 선의의 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네요. 선의의 3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3자는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표의자는 누구냐면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가 표의자가 되어 있죠. 이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등기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거죠. 말소시킬 수 없다. 없다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없다게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무효를 갖다가 지금 이거 무효인데요. 자,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선의가 넘어갔으니까 요 앞에가 상선무였기 때문에 선의악이 따질 필요 없이 악의까지 다 지금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요. 요 무효의 등기를 매매로 가져갔다라고 해볼게요. 이 무효의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제3자 병에게 지금 넘겼다. 그래서 선이다. 그랬을 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가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왔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졌다면 그러면 선의의 3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니까 이 무효의 등기를 받아온 선의의 3자는 보호가 돼서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으니까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요 위에 거는 선이었기 때문에 상선무가 넘어가서 선이 악이 따질 것 없이 악이라도 소유권을 다 취득해요. 선이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악이가 이쪽이 문제죠. 지금 상선무가 돼서 무효인데 무효의 등기라도 선의의 3자에게 넘어가면 선의의 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의자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삼자에게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왜냐?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무효의 등기 상알수가 돼서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매매로 사오게 되면 거래 안전, 이 매매라고 하는 거래 안전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선의의 삼자는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비진이와 관련을 해서 우리 쪽에서 올라오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신공주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신공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공주 적용 안 한다. 신이 뭐냐면 신분행위입니다. 신분행위, 다른 말로 해서 가족법상 행위인데 가족법상 행위에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법행위. 공법행위는 이제 소송행위를 포함하는데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도 이 비진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인수청약인데 주식인수청약입니다. 주식인수청약에도 이 주식인수청약을 단체법상 효력이라 그래요. 단체법상의 효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했다.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은 공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공무원의 사표 제출의 행위는 유효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쪽 판례에서 대출금 판례가 가끔씩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A라고 하는 사람이 법령상의 제한으로 지금 대출을 못 받아요. 그래서 A를 대신해서 B가 지금 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채무자로 등재가 돼서 주채무자로서 을과 병이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이 있는데 이 대출금은 지금 A가 갖다 썼습니다. 근데 주채무자는 명의는 B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B는 걱정스럽죠. A가 이자도 잘 내고 원금도 잘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가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변제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B에게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비진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돈 못 갚은 A가 돈을 못 갚게 되면 B가 주채무자로서 채무 변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판례가 나온 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쭉 보셨고요. 자,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서 0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08번입니다. 프린트의 08번. 비진이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비진이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 된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유효입니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이 표시 당시 안 경우에 통정 허위 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다. 그렇습니다. 비진이 표시가 상대방이 비진이 표시 당시 알았다. 안 경우는 이거죠. 상대방이 알았다. 안 경우는 알았으니까 상대방이 알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자의로라는 말이면 자의로가 뭐냐면 자기의 의사로 이 뜻입니다. 자기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비진이가 아니다. 비진이가 아니니까 진이다. 이런 소리네요. 맞습니다. 4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이 은행 대출 약정서의 주 채무자로 서명 날인을 하고 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의무를 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 법령상의 제한으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못 갚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자가 대신 갚아야 된다. 그래서 주 채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비진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착오와 구별되는 게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와 구분되는 겁니다. 5번 틀렸네요. 다시 한번. 자,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통정 허위 표시는 짜고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비진이는 짜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번에 비진 의사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착오와 구분되는 게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와 구분된다. 통정 허위 표시는 짜고서 하는 거고 비진 의사 표시는 혼자서 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08조는 통정 짜고서 허위 표시를 했고 비진은 혼자서 이 허위 표시를 한 거예요. 비진은 혼자서. 그래서 거기 5번은 비진 의사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되는 게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와 구분된다. 이래에 대해서 5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해서 관련해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151페이지하고 152페이지에 쭉 정리를 다 했으니까 그 관련 내용 지금 강의 들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53페이지에 통정 허위 표시로 가겠습니다. 153페이지에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란 말은 짜고서 했다 이런 소리란 말이죠. 짜고서 했다. 누군가하고 짰겠죠. 통정이니까. 통정 허위 표시는 이제 108조에서 규정된 내용인데요.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이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 무효는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니까 당사자 간에는 무효인데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채권자.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고 그러면 A에 대항하는 지금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으면 되는데 돈을 안 갚으면 자꾸 쓰고 다니더라. 그래서 A가 채무자 갑의 재산 상태를 신용정보회사에게 의뢰를 했더니 채무자 앞으로 부동산이 있더라는 거죠. 채권자가 말하기를 이런 괘씸한 부동산이 있으면 저당권을 설정하든 뭐하든 해서 성의 표시를 해야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다 이거죠. 강제 집행 절차를 다른 말로 해서 강제 경매라 그래요. 강제 경매 절차에 돌입을 했어요. 이러니까 부동산 소유자 갑이 화들짝 놀라서 아이고 이 부동산 큰일 났다 싶어서 자기 지인과 짜고서 또는 합의하에
또는 양해하에 또는 공모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짜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하에 이루어진 이걸 갖다가 법이 통정이라고 부르더라 이거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통정이라고 한다.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하에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지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리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계약 자체가 가짜 계약이니까 이 계약이 무효고 무효를 원인으로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이 등기도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가장매매는 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라는 거예요. 언제나 무효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두 가지 계약은 이 계약은 언제나 무효다. 자, 그다음에 무효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행 전이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미 이행한 후다. 이행한 후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는 돌려달라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 계약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거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철회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느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친구야 이 부동산 네 해라. 진짜로 하고 나한테 대금을 조금만 주. 그래가지고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이 통정의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통정의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반사적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느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서 발생을 해서 빼돌리다가 발생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자는 아니 내가 이거 강제 집행하려고 강제 경매 넣으려고 그랬는데 갑이 소유권 있다가 그 사이 빼돌렸네. 그래서 요 채권자가 요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빼돌린 재산, 을 앞으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어디다 행사하냐면 법원에다가 행사하면 됩니다. 법원에다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면 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친구가 잘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등기가 지인 앞으로 돼 있는데 이걸 지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팔았다. 그래서 제3자 병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 팔고 등기를 선의의 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지금 선의의 3자에게 해줬을 때 이 선의의 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의의 3자, 선의의 요건만 갖추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왜 그러냐?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 선의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의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추정받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삼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요 을과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을과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가 취득돼야만이 보호되는 삼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빼돌린 저 부분에 대해서 이 표의자 친구야 내 부동산 좀 맡아서 갖고 있어라고 의사표시된 이 표의자는 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선의의 3자의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는 거죠. 등기 말소를 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등기 말소시킬 수 없으니까 이거 무효를 지금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무효를 갖다가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53페이지 쪽에 거기 통정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쭉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거기하고 154페이지하고 쭉 관련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 거기 가운데 154페이지 그 가운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게 가장양수인의 포괄승계인. 이 포괄승계인은 상속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과 목적물을 압류하기 전일 때,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한 경우에 본인, 그래서 본인과 상대방이 포괄승계인 이런 사람들은 보호되는 3자가 아니죠. 특히 거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요 수익자를 3자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3자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를 잘 봐야 되냐면 거기 기억니은 디글리얼 비읍에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자주 물어봅니다. 파산 관제인은 보호되는 3자다. 이렇게 잠깐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와 관련해서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가지고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갑은 을과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격려하였다. 그 후에 선인병 거기 박수 쳐볼까요? 선인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일단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선의의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병은 여기 선의의 병이라고 줬으니까 병은 일단 무조건 소유권 취득했네요. 선의의 병이라고 줬으니까. 자,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1번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 박스 칩니다. 가압류는 등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압류는 등기한 거니까 보호되는 3자입니다. 가압류는 등기한 거니까 이 3자는 가압류했다면 보호되는 3자로 가요. 그래서 가압류한 경우에 그 가압류 권리자는 민법 108조 2항의 제3자 보호되는 3자에 해당이 됩니다. 맞고. 두 번째 제3자인 병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여기 봅니다.
제3자 선이 뭐 한다고요? 추정되는 거 맞네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제3자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다. 그렇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번. 갑과 을 사이의 법률 행위의 외관이 허위 표심을 몰랐다는 점에서, 몰랐다는 말은 선이죠. 몰랐다는 점에서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병은 보호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여기 병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말이죠. 다 똑같습니다.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전부 다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선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선의의 3자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거기 3번 몰랐던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병은 보호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병은 보호된다예요.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네요. 자, 4번 병의 선의를 판단하는 시점, 거래 당시, 즉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이다. 그렇습니다. 이 병이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을과 매매 계약을 한 법률 행위시, 요 법률 행위시를 기점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선인지 악인지는. 자, 5번. 정이 그 부동산을 다시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정은 악이더라도 소유권을 유지된다. 자, 병이 지금 선이란 말이죠. 이 선의의 병으로부터 정이 지금 매매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이 정이 우리 정을 전득자라 그래요. 이 전득자 정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부터 이 등기를 갖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3자가 선의로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3자가 선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전득자가 악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언패물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선의의 3자가 보호가 되니까 뒤가 전득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5번 정이 그 부동산을 다시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소유권 이주 등기를 하였다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이 유지된다. 보호받는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고요. 거기 156페이지 쪽에 아니군요. 155페이지 밑에 착오가 있는데요. 109조 착오. 착오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죠. 제가 오늘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핵심 요약집을, 핵심 이론을 짚어드렸으니까 그거 쭉 읽으시면 됩니다. 설명은 다 쭉 드렸으니까 핵심 찾아가지고 형광펜 치시고 쭉쭉쭉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